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아이작 뉴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이 한 사람의 절반을 봤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한 시골 소년이 흑사병이 덮친 18개월 동안 인류 과학의 토대를 만든 이야기였죠. 광학, 만류인력, 운동 법칙, 미적분, 우리가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배우는 물리의 아주 상당 부분이 그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1편을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영상 설명란이나 상단 카드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먼저 보고 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편의 맥락 위에서 오늘 이야기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들어오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본 뉴턴이 그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지금부터 할 이야기가 진짜입니다. 낮에는 광학 실험을 하던 그 사람이 밤이 되면 수은 연기가 자욱한 비밀 실험실에 틀어박혀 연금술을 했습니다. 무려 30년 동안이요. 그는 세상의 종말이 오는 해를 계산해냈고 그 답은 206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생 말년에는 우리가 만류인력을 발견했다고 배운 그 천재가 주식으로 지금 가치로 40억 원을 날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은 아이작 뉴턴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낮에 뉴턴이 광학 실험을 하고 미적분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면 밤에 뉴턴은 비밀 실험실에 틀어박혀 수은 염기를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캠브리지의 그의 방 옆에는 거의 30년 동안 불이 꺼지지 않은 작은 실험실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는 연금술을 했습니다. 얼마나 했냐? 그가 평생 쓴 글이 약 1000만 단어 정도 되는데 그중 100만 단어, 거의 10%가 연금술 관련 노트입니다. 30년 동안 그 작업을 했어요. 뭘 찾았냐면 모든 금속을 황금으로 바꿔준다는 현자의 돌, 영원의 생명, 금속의 변환, 우리가 판타지에서나 보던 그 내용을 뉴턴은 진지하게 평생 추구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뼈에 새겨질 정도로 가까이 했냐면 1979년에 후대 과학자들이 뉴턴의 유해를 분석한 적이 있어요. 머리카락에서 수은이 검출됐는데 그 양이 정상인의 무려 15배였습니다. 연금술 실험에서 수은을 너무 많이 다뤄서 만성적인 수은 중독 상태였던 거예요. 이 수은 중독이 결국 사고를 칩니다. 1693년 뉴턴은 갑자기 무너집니다. 5달 동안 잠을 거의 못 자고 친구들에게 이상한 편지를 보내기 시작해요. 친한 친구 존 로크에게 당신이 나를 여자로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 그런 식의 명백한 망상에 가까운 편지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기를 뉴턴의 신경쇠약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유력한 원인이 바로 수은 중독이에요. 천재의 정신이 자신이 들이마신 그 금속에 잠식당한 것입니다. 이 연금술 노트들은 뉴턴 사후에 가족이 숨겼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사실은 부끄러운 사실이었으니까요. 이성의 시대를 연 사람이 마법사 같은 짓을 하고 있었다니. 그러다 1936년 그 노트가 경매에 나옵니다. 그걸 산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거시경제학에서 배우는 그 케인스? 존 메이너스 케인스입니다. 케인스는 뉴턴의 노트를 다 읽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턴은 이성의 시대의 첫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마법사였다. 우리가 알던 뉴턴이 사실은 마지막 중세인이었던 거죠. 연금술만이 아닙니다. 뉴턴은 자기 자신을 사실 신학자로도 여겼어요. 평생 신학과 성경 해석에 쓴 노트가 전체 글 1천만 단어 중에 무려 300만 단어가 넘습니다. 자기가 쓴 과학 관련 글보다 더 많은 양이에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된 성경 원문을 직접 읽으면서 거기 숨겨진 의미를 풀려고 했습니다. 특히 그가 매달린 게 바로 예언서였어요. 구약의 다니엘서, 신약의 요한계시록, 거기 나오는 환상과 숫자들이 사실은 역사의 미래를 알려주는 코드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숫자들을 수학으로 풀어내려고 했어요. 천재의 수학적 두뇌를 성경 암호 해독에 쓴 겁니다. 그리고 그는 종말의 해를 계산해냅니다. 그가 도출한 답은 2060년입니다. 이 해 이전에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뉴턴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만약 이 계산이 맞다면 우리에겐 약 35년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제 뉴턴은 인생의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1696년 53살의 뉴턴은 뜻밖의 자리로 옮겨갑니다. 런던 조폐국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조폐공사, 동전을 만드는 곳이죠. 원래는 학자가 잠시 명예직으로 머무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뉴턴은 그 자리에 죽을 때까지 30년을 머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 영국은 위조 동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거든요. 뉴턴은 책상 앞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직접 변장을 하고 런던 뒷골목의 술집을 잠입 주사합니다. 위조범들의 자백을 받기 위해 협박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가 잡아서 교수대로 보낸 위조범이 무려 28명입니다. 미적분을 만든 사람이 같은 손으로 28명을 사형대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마지막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1720년 런던을 휩쓴 광풍, 남의 회사 거품입니다. 사우스시 컴퍼니. 신대륙 무역 독점권을 가진 회사라고 선전했지만 실제 사업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주가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영국 전체가 광기에 빠진 거예요. 처음에 뉴턴은 똑똑하게 행동합니다. 적당한 가격에 사서 적당한 가격에 팔아요. 무려 7,000파운드를 벌었습니다. 지금 가치로 하면 약 13억 원 정도입니다. 천재다운 합리적인 익절이었어요. 여기서 끝났으면 우리는 뉴턴이 주식도 잘했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빠져나온 뒤에도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그것도 미친 듯이요. 친구들은 더 부자가 되어 있었어요. 같이 차를 마시던 사람들이 새 마차를 타고 다니고 새 저택을 사고, 뉴턴은 결국 못 견디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것도 처음보다 훨씬 더 큰 금액으로요. 그리고 거품은 결국 터졌습니다. 뉴턴이 잃은 돈은 2만 파운드, 지금 가치로 약 40억 원 정도예요. 인생 최대의 폭락이었습니다. 그가 이때 남긴 말이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것이지요. 나는 천체의 운동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사람도 시장의 광기 앞에서는 똑같이 무너졌다는 거죠.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 1705년 영국 왕실은 뉴턴에게 기사자기를 수여합니다. Sir Isaac Newton, Sir을 받은 거예요. 과학자로서 기사자기를 받은 건 그가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 왕립학회 회장직을 24년간이나 유지합니다. 학자에서 관료에서 마침내 영국 학계의 절대 권력자가 된 겁니다. 1727년 3월 20일 84살의 나이로 뉴턴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자식도 두지 않았어요. 시신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힙니다. 그곳은 원래 왕족과 귀족이 묻히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과학자가 묻힌 건 뉴턴이 처음이었습니다. 영국이 그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이 한 가지 사실에 다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가 남긴 말 중에 가장 유명한 한마디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더 멀리 보았다면 그것들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영어로는 If I have seen further, it is by standing on the shoulder of giants. 자기 천재성을 자랑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예요. 자기 앞에 갈릴레이, 케플러, 데카르트가 없었다면 자기도 없었다는 일종의 겸손이자 헌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뉴턴의 어깨 위에 서서 다시 더 멀리 보고 있는 거고요. 천재이자 광인, 과학자이면서 마법사, 합리주의자면서 인간의 광기 앞에서는 똑같이 무너진 한 사람의 투자자. 그것이 우리가 흔히 단순한 한 줄짜리 위인으로 기억하는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또 다른 인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